여러분, 생소하고 어려운 대출 용어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으신가요? LTV, DTI, DSR.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때 이 세 가지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수백만 원 이상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불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는 경우를 보는데요. 대출은 정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금전적인 피해와 손해가 매우 큽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LTV, DTI, DSR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. 이때 은행은 우리가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데요. 바로 이 과정에서 LTV, DTI, DSR 같은 용어들이 사용됩니다. 이 용어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출 조건을 잘 이해하고 협상에 임한 사람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는데요.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LTV, DTI, DSR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LTV는 비유를 하자면 사과를 사려고 할 때 바구니에 담긴 10개의 사과 중 내가 몇 개까지 대출로 살 수 있는지를 뜻하는 비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LTV가 70%라면 사과를 7개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.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집값이 1억일 경우 LTV가 70%라면 은행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 DTI는 1년 동안 우리가 버는 돈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DTI가 70%라면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일 경우 그 중에서 70만 원까지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.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DTI 70%는 연간 3,500만 원까지 대출 상환에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DSR은 연간 총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데요. 이것을 월급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시기 좀 더 쉽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달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DSR이 40%라는 것은 40만 원까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렇게 각 용어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의 재정 상황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대출을 받으실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인물 철수 씨가 집을 사려고 할 때 상황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. 철수 씨의 연봉은 5천만 원이고 현재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. 은행에서 LTV 70%, DTI 70%, DSR 40% 조건으로 대출을 안내받았는데요. 이 조건들이 실제로 철수 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LTV 70%는 철수 씨가 지금 매수하려는 집의 가격인 5억 원에 대해서 은행이 70%인 3억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더 적게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DTI 70%는 철수 씨의 연봉 5천만 원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금액이 연간 3,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월로 나누면 대략 291만 원이 되겠네요. DSR 40%는 철수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. 5천만 원의 40%는 2천만 원이 되겠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이럴 경우 나중에 갚지 못할 대출을 받게 되거나 남들보다 나쁜 조건의 대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정확히 조건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 또한 다양한 은행과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이 A은행은 4.5%인 반면 B은행은 4%일 수 있으며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부를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빠르게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LTV,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대출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. DTI,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금융건강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.
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. DSR.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대출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대출 조건과 재정 안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. 제 주변을 보면 아직까지도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도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안정적인 본업을 바탕으로 본인의 소득과 지출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정도의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옳다고 생각합니다.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우스갯소리로 인생은 등기를 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저 역시 2018년 전세난에 시달리다 큰 용기를 내서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한 뒤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. 혹시 아직도 대출이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모두 꼭 내 집 마련,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까지 무럭무럭 자산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, LTV, DTI, DS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앞으로 대출을 받으실 때 나의 대출 조건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이는 등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꼭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마시고 주거래은행이나 각종 금융앱 또는 대출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나는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하고 또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이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나비 효과처럼 작은 시작이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